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비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정치 공작이지만 앞으로 처신이 중요하다. 쌍따옴표가 붙었습니다. 윤 대통령 어젯밤 10시 대담이 있었죠. 신년 대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모두가 좀 이목이 집중됐었던 사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사안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치 공작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하지만 앞으로 처신이 중요하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 얘기만 했느냐? 다음 기사 좀 이어서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윤 명품백 논란에 매정하게 못 끊어 아쉽다. 매정하게 못 끊어서 아쉽다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럼 아쉽다가 끝인가? 다음 기사까지 이어볼까요? 한겨레입니다. 이번엔 한겨레예요. 김건희 명품백 대통령 사과는 없었다. 사과는 없었다라는 게 한겨레의 오늘 제목입니다. 어제 밤 10시에 있었던 윤 대통령의 신년 대담, 여기에서 나왔던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이 기사 3개를 같이 보여드렸습니다. 조금씩 결이 다르죠. 요 얘기 저희가 잠시 뒤에 대담으로 꼼꼼하게 사안별로 좀 짚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커지는 문명의 충돌. 문명. 문재인, 이재명이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현 대표. 지금 이 민주당 공천 문제를 두고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친명에선 문재인 정부가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친문에서는 이재명은 대선에 대선 책임이 없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선 패배의 책임을 서로한테 지금 화살을 겨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커지는 문명의 충돌이다라는 게 오늘 조선일보 일면이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공룡 플랫폼 규제법 공정위 무기한 연기입니다. 플랫폼에 대해서도 독과점의 개념으로 규제를 하는 법안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 저희가 일전에 전해드렸었는데 관련해서 이게 무기한 연기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걸 좀 보겠습니다.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입니다. 내용이 뭐냐? 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이 사전 지정을 한 다음에 자사 상품의 우대 등 경쟁자를 시장에서 몰아내기 위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입니다. 플랫폼이 너무 거대해서 독과점 형태처럼 존재하게 되면은 과도한 지배적 사업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아예 금지하는 상황, 금지를 시키겠다라고 했었는데 이 법 IT 업계에서 굉장히 크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무기한 연기, 규제 대상 사전 지정, 이게 사실 핵심인 거죠. 이 사안 자체가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칫 이 영원히 연기되는 건 아니냐, 유명무실하게 핵심이 빠진 법안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서울신문입니다. 하자 대신 해조 일관, 클린스만 산무 축구입니다. 저희 이 요르단전에서 상당히 아쉬운 2대0 패를 했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지금 클린스만 감독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산무 축구다. 뭐가 무냐? 무전술, 무대책, 무비전. 아시안컵 카타르 참사였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클린스만은 거취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만 계속해서 거취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다음 사진 기사입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선 사람들, 여기가 어디냐? 인천공항입니다. 인천공항의 어제 오전 모습.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 대체 어딜 가는 걸까? 이번 설 연휴 4일이죠. 나흘입니다. 근데 이 나흘 동안 좀 상대적으로 해외여행 가기는 좀 짧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떠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오늘부터 연휴가 끝난 12일까지 97만 6천여 명이 공항을 이용할 예정이다. 약 100만 명이 되는 거죠. 짧아도 떠난다라는 건데 일단 안전하게 즐거운 여행하고 오시길 다시 좀 바라봅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첫 번째 키워드 아쉽다입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박절하지 못한 탓, 부부싸움 전혀 안 해.
이게 누구의 얘기냐? 윤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네, 윤 대통령. 아까 저희 일면에서도 살짝 같이 봤었죠. 이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이 고가 선물 논란에 대해서 박절하지 못한 탓이다. 하지만 이 사안을 갖고 부부싸움은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절하다. 이게 사전적 정의. 사실 박절하다는 말을 흔하게 쓰지는 않아요. 근데 이 박절하다는 뜻이 인정이 없고 좀 쌀쌀맞다라는 게 박절하다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건 지금 매일경제죠. 한겨레는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보겠습니다. 명품백 수수 매정하게 못 끊어 좀 아쉽다. 김 여사 두둔. 한겨레는 김 여사를 어제 대담에서 두둔했다라는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직접 들어봐야겠죠.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최근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이 파우치. 그 백을 이 어떤 방문자가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그 앞에 놓고 가는 네.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글쎄, 뭐 일단 용산 관저에 들어가기 전 일인데요. 검색하는 검색기를 거기다가 설치를 할 수가 없었고요. 그 아내가 중학교 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그 아버지와의 동향이고 뭐 친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왔기 방문을 때문에 접근했던 사람이. 네, 그거를 매정하게 좀 끊지 못한 것이 좀 어떤 문제라는 문제고 좀 아쉽지 않았나. 국민들께서는 직접 제 입으로 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랄 수 있겠지만 그것이 또 나올 수 있는 또 부정적인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뭐 시계에다가 이런 몰카까지 들고 와서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공작이죠. 그리고 또 선거를 앞둔 시점에 1년이 지나서 이렇게 이걸 터뜨리는 것 자체가 정치 공작이라고 봐야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하게 조금 더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이런 그 처신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부싸움 하셨어요? 전혀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 정치 공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정하게 못 끄는 게 문제다. 하지만 공작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도 명확하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김진욱 대변인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그 대통령께서 1년 6개월 만에 기자회견을 대신해서 네. 대담을 하신 건데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단 형식과 내용 면에서 모두가 저도 역시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일단 형식적인 면에서는 대통령께서 그 전체 기자단을 대상으로 해서 생방송으로 질의응답을 받는 형식이 아니라 특정 언론사를 통해서 대담 형식으로 했다. 그래서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 이게 약속 대련이 아니냐 하는 논란을 스스로 불러왔다라는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고요. 네. 또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아쉬운 게 대통령께 듣고자 했던 내용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뭐 김건희 여사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었던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 지점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건 없었다. 원론적인 말씀은 있었지만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할 것인가 하는 강론의 부분이 너무 부족했다. 이런 면에서 아쉬움이 이제 남는 것이고요. 용산 참모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질문은 집요했고 답변은 소상했다. 근데 어느 부분이 집요했고 어느 부분이 소상했는지 저는 못 느꼈는데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질문은 집요했고 답변은 소상했다라고 하는데 나는 동의 못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김철현 위원님. 네. 질문은 집요했고 답변은 소상했다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근 2년 만에 이루어지는 어떻게 보면 국민께 보고드리는 형식의 이제 뭐 이 신년 대담이신데 사실 그 지금 여러 가지 뭐 국민께 설명해야 되는 모든 이런 여러 국정 이슈들이 김건희 여사의 가방 논란 때문에 묻힌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김건희 여사의 가방 논란 관련해서 대통령 입으로 직접 이 상황을 하나하나 설명했다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들어보면 어쨌든 그 특정한 의도를 갖고 대통령 영부인을 만나려고 했던 사람이 어쨌든 몰카 어쨌든 함정을 파고 들어온 건데
그 부분을 좀 순진하게 믿었고, 두 번째는 그때 대통령실 어떤 체제가 채 갖추어지기 전에 어쨌든 사저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어떤 방문자 관리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시점에 이루어진 사항들이거든요. 네. 단지 어제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만난 과정에 대한 부분까지만 설명이 이루어지고 만난 이후에 대한 설명이 지금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데 어제 차라리 그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이 부분에 대한 권익위 조사라든가 어떤 검찰 조사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거기에 필요한 어떤 수사에는 협조하겠다는 부분까지 밝혔으면 좀 더 이 논란에 대해서는 조금 깔끔해지게 오히려 국민들께서 이해하시기 좀 편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김철현 위원님도 약간 설명이 좀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다라는 점은 같이 좀 말씀하셨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건 그만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윤 대통령의 대담을 보고 그럼 야당에서는 윤 대통령의 대담 어떻게 이 이해를 했는지 좀 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권칠승 대변인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방송 도중에 일단 논평을 먼저 냈어요. 대통령과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 박절하게 대하기 어렵다. 좀 더 단호히 처신하겠다라는 말이 고가의 선물 이 수수 의혹에 대한 해명이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눈 가리고 아웅이다. 성남 국민을 납득시키겠다는 생각이야말로 오만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개혁신당도 논평을 냈습니다. 뭐라고 냈느냐. 그 누구도 영부인의 고가의 선물 수수가 이 호의를 거절하지 못한 미진한 박절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국민들이 기대한 건 일말의 성찰, 그 한마디면 됐습니다. 일말의 책임의식도 성찰도 없었던 봉창 60분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김윤영 대변인님, 이 야당에선 이건 좀 해명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왜 사과 안 했냐 뭐 이런 취지예요. 근데 보시면 말씀하신 거에 보면 대통령께서 본인의 처신을 더 잘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통령의 메시지에서 그 정도 수위라면 사과라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본질은 사과를 하게 됐을 경우에 이 사건의 본질이 몰카 공작이라는 사실을 묻힐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께서 그런 선택을 하셨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윤석열 대통령은 최초로 시도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청와대를 벗어나서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했고 그 이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스템이 미비된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하셨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형식이 좀 아쉽다고 말씀하신 분 짧게 말씀드리면 기자회견과 대담이라는 게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근데 현재 우리나라 저는 모든 언론이 사명을 가지고 공정하게 보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언론사에 대해서 편익견을 갖고 있는 분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떤 기자가 어떤 매체가 몇 번 질문했냐 그런 것도 나중에 따지고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점까지 고려했고 그리고 대담을 할 경우에는 좀 더 심도 있게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 점까지 고려해서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장현주 변호사님. 글쎄요, 일단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 입장이나 뭐 말씀은 기존의 대통령실이나 또 여당의 태도에서 사실은 벗어난 게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이야기들이 계속 되풀이되는 이야기였다라고 한다면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새로울 것이 없는 이야기였고 뭐 예상했던 수준의 이야기에 그쳤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실 때는 사실 아무런 감동도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뭐 고가의 선물 수수 의혹이 지금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을 뭐 매정하게 못 끊었다, 뭐 박절하지 못했다, 또는 뭐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넘어가시기에는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그런 고위 공무원들이 뭐 여러 가지 선물들을 받고 나서 이것이 문제가 되면 제가 박절하지 못했습니다, 단호하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그러면 수사기관에서 그냥 넘어가치나요? 사실 그런 선례를 만들까 봐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안 좋은 모습들을 국민들께 사례로 남길 것 같아서 그런 우려가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왜 짚고 넘어가시지 않는지 저는 참 많이 아쉽습니다. 사과로 끝날 일도 아니고 수사를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수사할 부분이 있다면 수사하겠다라고 한마디만 해주셨더라도 국민들께서는 조금 더 감동하지 않으셨을까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다른 공무원들이 그러면 뭔가 고가의 선물을 받은 뒤에 박절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네. 근데 사실 이 사안이 처음에 논란이 되고 난 다음에 자꾸 나왔던 얘기가 그러면 제2부속실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특별관찰관 임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도 있었어요. 다음 기사 보시죠. 윤 명품백에 정치공작 제2부속실 있어도 예방도움 안 돼.
제2부속실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얘기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제2부속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그 비서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일을 예방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2부속실이 있었더라도 제 아내가 내치지 못해가지고 자꾸 오겠다고 하니까 사실상 통보하고 밀고 들어오는 건데 그거를 박절하게 막지 못한다면은 제2부속실이 있어도 만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마지막 말, 제2부속실이 있어도 그럼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제2부속실이 있어도 예방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요 얘기인 거죠. 이렇게 되면 제2부속실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쪽으로 약간 기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김진욱 대변인님. 그러면 윤 대통령은 제2부속실 만든다는 걸까요? 안 만든다는 걸까요? 그래서 일단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네. 검토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일이죠. 근데 이제 윤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도 이 제2부속실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계셨습니다. 네. 그 의견에 지금 변화가 없어 보이는 것이고요. 지금 이렇게 그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보면 경호의 실패,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만 말씀을 하신 건데 국민들께서 이 문제에 대한 핵심은 뭐라고 보는 거냐 하면 여사께서, 김건희 여사께서 갖고 있는 공인의식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 부분이 부족한 게 아니냐라는 것에 대한 그 답답함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전혀 그 답답함을 해소해 주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번 논란은 이 불만을 갖고 있는 여론을 잠재시키는, 논란을 진압하는 그런 효과보다는 그런 불만의 여론에 기름을 더 부은 꼴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우려가 좀 드는 시점이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얘기가 뭔가 국민들이 생각한 이 궁금한 부분,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하지 못했다. 그래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일단 그럼 부속실이 그럼 만들어지는 거야, 안 만들어지는 거야? 뭔가 좀 검토를 일단 한다고 해서 좀 지켜보자 말씀은 하셨는데, 근데 사실 윤 대통령 말고 어제 오전 10시에 윤 대통령 밤 10시 대담이 있기 꼬박 12시간 전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또 관훈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한동훈 위원장 제2부속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들어보고 오시죠. 우연찮게도 오늘 방송이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적절하게 잘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저열한 몰카 공작이 맞죠. 처음부터 그 가방을 사서 어떻게 보면 그 그림을 찍기 위해서 한 것이잖아요. 앞으로 그러니까 제2부속실 설치라든가 특별감찰관 임명 등으로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몰카 공작이 맞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과 생각이 지금 같아요. 정치 공작이다. 몰카 있지 않았냐? 몰카 공작이 맞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은 앞으로 제2부속실을 설치라던가 특별감찰관으로 좀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철현 의원님. 그럼 제2부속실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있어도 뭐 이런 일 막을 수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한동훈 위원장은 이런 걸로 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생각이 좀 다른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의 뭐 비슷한 인식을 공유하고 계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 대선 때 그 제2부속실 이 폐지는 대선 공약이었거든요. 그건 제가 볼 때는 역대 정권에서 계속적으로 많은 부속실이 있음으로 생긴 부작용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뭐 대통령께서 부속실을 폐지하고 이번 사태 벌어졌다고 해서 새로 만든다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게 네. 결국 특정한 의도나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뭐 대통령 부인에게 접근을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몰카 공작을 하게 된다면 네. 제2부속실이 있든 없든 그런 것들은 전혀 예방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어떤 제2부속실이라고 하는 게 결국 만들어지게 되면 그런 것들이 예방이 돼야 되는데 네. 새로운 논란거리가 만들어지고 과거 역대 정부에서 만들어졌던 부작용이 이루어진다면 네. 그런 부분은 더 걱정을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비서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정치권에서도 계속적으로 부속실 설치를 요구해왔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 고민하겠지만 결국 대통령께서 결심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번 건으로 해서 제2부속실을 다시 설치한다거나 하는 이런 것보다는 네. 아마 새롭게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 제2부속실 설치를 안 하지 않겠느냐라는 개인적인 전망을 지금 주셨는데, 근데 그러면 위원님 짧게 이거만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제2부속실 뭐 설치해도 뭐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면
그럼 다음에도 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까? 그거는 결국은 뭐 이제 이번 일을 한번 겪었기 때문에 네. 영부인께서도 아마 본인이 이제 좀 더 강화된 어떤 공인 의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아마 본인이 어떤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혹은 어떤 굉장히 조금 잘못하다가는 어떻게 이용당할 수도 있겠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깨달으셨기 때문에 제2부속실 설치가 되지 않더라도 앞으로 뭐 면담자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신중하고 좀 조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앞으로 면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사가 좀 조심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장윤주 변호사님. 글쎄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모두 다 동문서답을 하시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2부속실이나 특별감찰관 임명은 앞으로에 대한 것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영부인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마저도 대통령께서는 예방 효과가 별로 없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을 주신 거고요. 근데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건 당연히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할 것이고요. 이미 벌어진 일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고가의 선물을 수수했다는 그 의혹과 그리고 또 앞서 있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 과거에 있었던 이 두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내놓을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지금 핵심 본질인데 자꾸만 저는 뭐 제2부속실 설치나 특별감찰관 이야기를 하는 건 본질적인 이야기는 아니다. 이건 부가적인 이야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은 이미 벌어진 사안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 말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라는 얘기만 하는 거는 본질에서 좀 벗어난다라는 말씀을 또 짚으셨어요. 네. 일단 저희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이 논란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어제 직접 입장을 밝혀서 뭐라고 밝혔는지, 그럼 한동훈 위원장은 어떤 생각인 건지, 두 사람의 생각이 같은 건지 다른 건지 그 부분을 좀 짚어봤습니다. 근데 이 사안에 대해서 그럼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다음 기사 보시죠. 김 여사 논란 총선 영향 58%, 수도권 중도층 반응 더 민감하다. 네. 지금 매일경제와 MBN이 지금 여론조사를 실시를 해봤습니다. 김건희 여사 이슈 총선 영향 얼마나 미치겠습니까? 라는 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매우 미친다가 34%, 어느 정도 미친다 24%, 별로 미치지 않는다 20%, 전혀 미치지 않는다 19%, 무응답이 3이었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는 매우 미친다, 어느 정도 미친다,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만 묶어서 보면 58%, 총선에 좀 영향을 미친다라는 응답이 약 60% 정도 나왔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럼 이 얘기를 보면 결국 김 여사 논란을 잘 풀어야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그래도 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라는 걸로 지금 해석이 되는데, 근데 윤 대통령이 어제 직접 본인이 먼저 이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용 위원님. 네. 윤 대통령 해명 이후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까요? 그러니까 대통령님의 담화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지금 뭐 법적 문제나 이런 문제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대통령이 어쨌든 이해관계 당사자인 상황에서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도 잘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고 보고요. 김건희 여사의 저런 논란 같은 질문 문항을 묻게 되면 당연히 부정적인 응답이 많을 수밖에 없는 문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조금 더 설명을 잘하고 네. 앞으로 저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어쨌든 총선은 당이 치르는 거거든요. 결국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어떤 행보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저 이슈를 저희가 잘 극복할 수 있느냐 달렸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질문 자체가 이렇게 들어가면 사실 뭐 부정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김진동 대변인님. 지금 이제 김 여사께서 총선에 영향을 준다라는 국민의 그 인식이 58%, 60%에 육박한다라는 건 이미 지난번 특검법 요청이 있었을 때도 70% 가까운 요청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새로운 사실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네. 대통령께서 직접 대담을 통해서 말씀하실 걸로 기대했던 거예요. 근데 그 기대가 난망하게 되었다. 이제 그 기대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선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이슈는 여전히 살아있는 이슈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번 총선에서 김 여사께서 이 고가의 그 백을 수수한 문제에 대해서 저기 수도권 중산층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용산과
일정하게 독립적이고 또는 차별화된 그 관계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네. 국민의힘의 총선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지난 대선 때처럼 김건희 여사가 직접 국민들 앞에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한 사과 표명을 하는 수준까지 가지 않겠냐라고 사실 저는 전망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은 호미로 막을 걸 네. 가래로도 못 막게 막아놓은 이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문제가 처음 나온 지 2달 만에 대통령이 처음으로 언급하신 이 과정, 그리고 이거를 그냥 정치 공작이라고만 치부하고 그걸로서 덮으려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일반 국민들 상식에서는 눈높이에는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사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론을 좀 확실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제 대담회도 있기도 했었던 건데 근데 거기에서 해소가 안 됐다. 이슈는 여전히 살아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한동훈 위원장이 여기에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가 공이 다시 또 이쪽으로 넘어온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되면 오늘 한동훈 위원장한테 아마도 기자들의 질문이 쏠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